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치권의 그 자세와 그다음 현재 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관점은요, 국가기관의 의무, 책무, 그것과 그다음에 희생자, 국민, 그 대립 구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립이란 말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과 이 대중, 인민 또는 국민은요, 원래 처음부터 대립 구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초반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과정을 보시면요, 당장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4.19 혁명 등등 끊임없는 민주주의 이념 속에서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 충국권, 국민들의 인권, 권리 등등을 지키기 위해서 대립한 것은, 국민들 간의 어떤 대립도 있었겠지만 가장 주류는 국가기관과의 대립이었어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의 관점, 그리고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논평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 행정부, 즉 국가기관의 국가 권력의 부재. 그 부재라는 것은 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현재 지배적인 입장이죠. 근데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지배적인 생각은 그 행정법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행정학을 공부하셨다 한다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해석해 보려 합니다. 자, 화면에 제가 내보내고 있는 거는 뭐 민지야 뭐 어때 뭐 MZ 세대하고 소통을 강조했던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제는 기자들과 담을 쌓고 완전히 고립된 정치를 하고자 거의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런 폐쇄적이고 그런 성격이 외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윤석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근데 바이든이 윤석열을 피하게 만든 원인 제공, 그건 윤석열한테 있죠. 뭐 강대국도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하고 꼴랑 48초 딱 대화 나누고 뻘쭘하니까 그냥 등 돌아서 네, 그렇게 저질스럽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대통령을 누가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내가 저런 거랑 악수를 해야 되나? 내가 저런 자식이랑 저기 대화를 나눠야 돼? 쪽팔려서 아는지 안 하는 거죠. 한심해서. 그렇잖아요. 약간 권위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애들이랑 싸웁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일자 무식인 사람이랑 뭐 고차원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이 상원 의원 출신이죠. 미국의 상원 의원은요, 귀족입니다. 물론 무슨 민주국가에서 귀족은 하겠지만 원래 귀족이에요. 원래 상하원 이 양원제라는 게 귀족 정치와 그 다음에 평민 정치, 그게 남아있는 잔재물이에요. 자, 미국의 귀족이라는 상원 의원 출신인 바이든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엘리트 층이죠. 자, 윤석열 딱 보니까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저런 엘리트 정상들이 윤석열을 따돌리는, 그러니까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내가 저런 거랑 말을 섞어야 되나? 대한민국 한물 같네. 그거예요. 그냥, 자, 이게 왜 이태원 참사랑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냐면, 현 정부를 깔기 위해서, 무조건 까기만 위해서 방송한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국민의 이 종류를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윤석열 절대 지지하는 노인층이 있죠. 60대, 70대, 80대 노인들 윤석열 엄청 지지하죠. 그리고 극빈층일수록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또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좀 배우고 알고 공부하고 그런 중산층 이상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계층 간의 어떤 대립을 조장하고자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나이대로 보면은 자 40대 50대가 있죠. 30대 40대가 묶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묶여요. 그리고 이제 10대들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권이 이제 연령이 내려갔죠.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윤석열 퇴진을 지표를 열 정도로 많이 이제 정치적 활동의 그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대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좀 제한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중장년층이 지지하는 정치권과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20, 30대 역할론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브릿지 파워가 필요한 거죠.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세대 간 역할 분담론이고 다른 관점에서는요. 자,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가 열렸습니다. 자, 이태원 할로윈 파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20대 청년들의 또는 30대 초반의 청년들의 문화적인 행복 추구권의 발로였습니다. 만약에 이 전 정권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MZ세대를 겨냥하는 게 진심이었다면, 청년들과의 소통이 진심이었다면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청년 세대의 행복 추구권, 문화적인 행복 추구권이 외면당했다,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 세대에 대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그동안 발언을 해오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면 외면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도 20대 때 정치적인 관심이 제로였습니다.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지금은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대 청년들이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극명하게 다르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할로윈 파티였단 말이에요. 40대가 할로윈 마스크 쓰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50대가 쓰고 다니겠습니까? 그거는 10대, 20대 전유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대, 20대들이 즐기는 그 할로윈 축제, 파티, 이게 정치권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존중을 받았다면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이기 전에부터 경찰 병력이 배치가 됐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구나. 자, 그동안 청년 정책인의 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을 타고 또 정치권에서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공약으로도 많이 활용되고요. 근데 과연 자, 청년들 이슈, 청년 정책, 그게 청년들이 낸 목소리인가요? 아니면은 기존의 50대, 60대들이 내놓은 청년 문제인가요?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구심점을 찾아서 그 구심점을 통해서 결집을 해서 자신들 세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중시 여기는지 그거를 목소리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존의 40대, 50대, 60대, 특히 50대, 60대 그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문제를 지정했습니다. 취업 문제, 주거 문제, 결혼 문제. 이거 청년들이 스스로 낸 목소리인가요? 아니면은 기존의 엄마 아빠 뻘 되는 정치인들이 내놓은 청년들의 문제인가요? 이거는 기존의 중장년 세대가 바라본 해석입니다. 물론 의식주 중요하죠. 취업, 주거 중요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꼭 거기에 묶이지는 않거든요. 어떤 주거 부족 현상이라든가 직업의 어떤 부족한 현상은 사회적 현상으로도 규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또 청년 세대는 적응하고 있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소비 성향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 대안은 못 낸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 주장은 이 기존의 나이든 세대가 정의해 주는 게 아니고요. 청년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내는 주체,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체가 청년 세대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도 그냥 국가기관과 국민의 대립으로만 보고 있지, 청년 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현재 국가 권력이, 기관이 또는 정치권에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없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는 매우 슬픈 국가적 참사입니다.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초래된 대참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청년 세대들이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 과연 그동안 우리의 이런 문화적인 행복 추구권, 우리들의 어떤 이 성향, 우리들의 문화가 과연 기성세대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지, 국가 권력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 심지어는 인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